서강희 PD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항상 즐겨 먹는 나물, 특히 이 나물들을 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잘 먹지 않는 나물들이 꽤 있습니다. 흔히 독초라고 하죠. 독성이 있어서 잘 조리하지 않거나 과하게 복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음식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고사리 가장 대표적이죠.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고사리 나물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뜻 기억나는 얘기는 고사리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린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또 기억나네요. 그분은 고사리 먹으면 암에 걸린다 라는 말 자체가 헛소문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스님들은 사찰 음식이라고 산나물 같은 걸 주로 드시는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산에 가서 고사리를 캐서 먹다 보니 산에 고사리가 없어지고 그걸 보다 못한 스님들이 고사리에는 발암 물질이 있다 라고 헛소문을 퍼뜨린 거야 라고요. 자, 사실은 어떨까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른 나물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질 것 같으니 짧게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고사리에는 프타킬로사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국제암연구소 발암물질 분류를 보면 고사리는 이 비군으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속해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티아민을 분해해서 티아민 결핍증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티아민이라는 것은 인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신경, 근육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인데 이것을 결핍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한간에는 고사리를 많이 먹으면 정력이 약해진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돌았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이 고사리를 독초로 분류해서 식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조상들은 이 고사리를 먹는 법을 알았죠. 삶아서 말려두었다가 또 데치는 그런 조리법을 이용했어요. 10분 이상 잘 가열해서 충분히 삶고 삶은 후에는 흐르는 찬물로 잘 헹구고 물에 하룻밤 이상 담궈 놓는 등의 확실한 조리 과정을 거치면 대부분의 독소는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는 안 되고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는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팽이버섯, 이건 저도 정말 의외였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은 36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4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임산부 2명은 유산했다고 밝혔어요.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 팽이버섯에 있는 식중독균이었는데 과거 미국과 유럽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리스테리아균이었습니다. 여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으로 팽이버섯을 먹고 4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죠. 이 리스테리아균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균인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의 경우 폐혈증, 뇌수막염, 유산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치사율이 꽤 높은 균이라고 합니다. 팽이버섯 구워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고기와 함께 먹어도 맛있고 구워서 간장이나 초장에 찍어 먹기만 해도 참 맛있습니다. 이 맛있는 팽이버섯을 잘 익혀 먹지 않으면 이런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무섭네요. 세 번째 말씀드릴 독초는 두릅입니다. 두릅은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향기가 아주 색다르고 아삭한 식감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봄나물이죠. 저도 두릅을 초장에 찍어서 아삭아삭 먹으면 향긋하고 맛있어서 좋아합니다. 두릅의 어린 순을 오래전부터 우리는 식용으로 써왔는데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죠. 하지만 이 두릅에는 독성이 있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두릅나무의 껍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독성이 상당히 세다고 해요. 우리가 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두릅의 어린 순이죠. 하지만 이 또한 생으로 먹거나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위가 상할 수 있고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도라지 나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죠. 도라지 역시 독성을 가진 약초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복용은 권하지 않는다고 해요. 도라지에는 독성 성분인 쿠마린이 소량 들어있기 때문에 반찬으로 해먹을 때는 독성 물질이 많은 껍질을 깨끗이 제거해야 되고 물에 오래 담그고 잘 익혀 먹어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도라지를 과다 섭취할 시에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위염이나 식도염 등의 염증성 질환이나 궤양을 가지신 분들에게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지 않다고 하네요.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이라는 것은 적혈구를 파괴하는 용혈작용을 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주의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주까리 나물이라고 아시나요? 피마자 나물이라고도 합니다. 보름에는 말려둔 채소, 즉 묵은 나물을 삶아서 먹는 전통이 있어요. 정월 대보름에 말린 나물을 삶아서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 라는 옛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정월 대보름에 이 묵은 나물을 삶아서 먹는 나물 중에 아주까리 나물에도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까리 생 열매는 리신이라는 독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 독성이 씨앗 20알 정도면 성인 치사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아주까리 나물은 대부분 완전 말린 아주까리를 푹 익혀서 먹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독성은 대부분 사라진다고 하지만 과다한 섭취 시에는 남아있는 소량의 독성도 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번 독초는 옷순입니다. 온나무의 새순을 옷순이라고 하죠. 약재로도 쓰이는 훌륭한 산나물이라고 하는데 몸이 찬 사람에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력 회복에 좋은 산나물이라고 해요. 하지만 온나무의 독성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있는 나물이라도 이런 독성이 있는 나물은 당연히 과다한 섭취 시에는 부작용과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옷순을 먹고 가려움이나 고열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오츠를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온나무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몸에 반응이 오거나 데칠 때 발생하는 수증기만으로도 오치 오를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고 하니 본인의 체질을 잘 따져보고 안전하게 조리해서 섭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드린 독초들 외에도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독초들은 당연히 더 있습니다. 몇 가지를 더 뽑아보자면 원추리도 있고 독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사 때나 가끔 간식으로 집어먹게 되는 은행도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봄나물로 많이 먹는 산나물들 그리고 버섯류 중에는 독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인터넷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 약간의 의문이 든다면 항상 검색을 해보시고 부작용이나 독성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알맞은 조리법으로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가 미처 소개드리진 못한 독초, 조심해야 할 독초들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금방 돌아올게요.